안녕하세요. 요즘 시장 보면서 걱정 많으시죠? 특히 미국에서 새로 나온 그 관세 정책들 때문에 이게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 핵심만 좀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번 분석은 이 관세 조치들이 가져올 파장, 그리고 또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들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. 네, 진짜 시작부터 좀 정신 없었죠? 그 자료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행정명령 서명한 게 뭐 140개가 넘는다고 하니 와, 140개요? 정말 많네요. 네, 진짜 이례적인 속도죠. 특히 그 여러 나라 상대로 광범위하게 관세를 매긴 거 이게 제일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. 그렇죠. 이런 정책들, 뭐랄까, 목표는 좀 분명해 보이긴 해요.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그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 문제, 특히 중국하고요. 네, 중국이 크죠? 이걸 좀 줄이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약해진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같은 걸 다시 살려보겠다. 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종의 경제 체질 개선 뭐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그 방식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짜 큰 것 같아요. 그럼요. 당장 제일 걱정되는 게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.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 오르는 건 뭐 당연하고요. 네. 국내 기업들도 이제 경쟁 부담이 좀 덜해지니까 덩달아 가격을 슬쩍 올릴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러면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오르니까 결국 우리 지갑 사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인베스토피디아 자료에서도 딱 그 점을 지적하고요. 할 수 있다. 이런 경고음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 올 확률을 45%까지 보더라고요. 45%면 꽤 높는데요? 상당히 높은 거죠.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도 40% 나왔고요. 실제로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좀 힘을 못 쓰는 걸 보면 네, 확실히 좀 그런 모습이 보이죠. 예전에는 뭐 미국 경제는 다르다 이런 미국 예외주의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. 기업 투자나 소비 심리 같은 데이터도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양이죠. 네, 골드만삭스 데이터 보면 좀 주춤하는 게 보여요. 그리고 폴 크루그만 개피 같은 석학들은 지금 상황이 진짜 역사적으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든 뭐랄까 전례 없는 정책 충격이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. 전례 없는 충격이다. 네, 특히 수입품이랑 직접 경쟁하거나 뭐 수출 많이 하는 그런 특정 산업들은 정말 직격탄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. 정말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네요.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조치였다.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있죠. 오렌카스 같은 분석가는 오히려 이런 관세가 대기업의 이익하고 일반 미국 노동자들의 혜택 이 사이가 좀 끊어졌었는데 이걸 다시 좀 잇고 아, 연결고리를 만든다. 네, 특히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막 사라져간 제조업 일자리 같은 거 이걸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. 정말 시각 차이가 크네요. 네,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.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정책 자체의 불확실성 문제인데요. 크루그먼 교수나 야네치우스 같은 전문가들은 설령 지금이라도 이 관세 정책을 갑자기 없앤다고 해도 네. 이미 시장이 쫙 퍼진 그 불확실성이나 불안감 있잖아요.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아, 그러니까 한 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 안 된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듣다 보니 정말 안개 속인데 그럼 중앙은행 연준은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? 금리 내릴 거란 얘기가 많던데요. 네,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둘 다 좀 비슷하게 보는데요. 경기 침체가 진짜 오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좀 내려서 충격을 완화하려는 일종의 보험성 금리 인하. 아, 보험처럼? 네,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한 군데 몰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자산을 여러 지역, 여러 종류로 나누는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.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미국 말고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지역 자산을 좀 담는다거나 아니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통화 위험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요. 정말 과거에 없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비교할 만한 역사적 사례 찾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겠어요. 맞습니다. 뭐 백악관이 입장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의회나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. 해결이 쉽지 않을 거다. 네, 골드만삭스 분석도 보면 백악관이 뭐 일부 국가랑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관세를 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기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.
의회나 법원 개입도 시간이 꽤 걸릴 테고 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죠. 자,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. 정리해보면 무역 적자 줄이고 국내 산업 보호하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만들고 심지어 경기 침체 우려까지 키우는 좀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 시각도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원래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나온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만약에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거나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딱 굳어져 버린다면 아, 고착화된다면. 네,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나 사회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더 깊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? 어쩌면 과거의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험 같은 데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